자,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오른손 테크닉에 대한 기본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 정리를 이번 편에서 좀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와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오른손 그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우리 한번 정리해보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오해 마찬가지죠. 활은 손가락만에서 나온다? 아니죠. 오른팔 전체 구조에서 나온다? 맞습니다. 좋은 활은 손가락에서만 나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건데, 오른손, 손목, 팔, 팔꿈치, 어깨 그리고 활의 이동 경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맞물릴 때 진짜 좋은 활 테크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손가락만 자세를 맞춘다고 좋은 활이 생기는 게 아닌데, 왜냐면 활은 손끝으로만 움직이는 물건이 아니라 오른팔 전체가 만들어가는 긴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붓글씨 있죠. 붓끝을 바로 세운다고 좋은 글씨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손목, 팔, 방향, 이 힘의 속도, 종이 위를 지나가는 전체 흐름, 이런 게 전부 다 맞아떨어져야 글씨가 살아나게 됩니다. 손가락 끝부분에 섬세하게 조절을 하지만 소리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오른팔 전체 구조가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이 원격으로 여러분들과 학습하기, 탐구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활 테크닉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어떤 딱 일시정지 해놓고 그 자세만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이 활은 자세 하나 딱 고정된 상태 아니에요. 절대로. 활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생겨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손가락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활을 꽉 움켜잡고, 어떤 분들은 손목만 열심히 막 능창낭창 흔들고, 어떤 분들은 팔 전체를 굳힌 채 이건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손끝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전부 부분만 보고 전체를 놓친 상태예요. 활은 뭐라고요? 쓰는 거예요. 활은 이 모든 부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움직여야 하고, 그럴 때 한쪽이 손목 유연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손목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이렇게 한 군데가 과하게 일을 하면 다른 데가 굳고 결국 소리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원격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항상 비유를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한다. 핸들만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차가 잘 나가는 게 아니죠. 핸들만 잘 돼 있다? 뭔 소용이에요. 바퀴가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뭐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 이런 자체 균형이 맞아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팔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만 폼이 가지런히 예쁘게 돼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정렬이, 시스템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왼손을 먼저 본 이유도 이런 흐름을 아셔야 돼요. 왼손도 손가락만 따로 보지 않았잖아요. 팔꿈치, 손목, 손 전체 위치를 같이 봤어요. 오른손도 똑같습니다. 활 잡기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오른팔 해도, 압력 조절, 손목의 역할, 줄바꿈, 활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까지 정말 모든 게 얽혀 있어요. 즉 오른손 기술은 여러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큰 그리고 긴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활 테크닉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이유도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오른손 테크닉의 문제를 하나로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소리가 너무 거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활털 압력이 문제인가? 활이 꽂아서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활을 너무 느리게 쓰고 있는 거 아닌지 보세요. 되는 건데, 그쵸? 느리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팔꿈치 높이가 안 맞는지, 손목이 잠겨 있는지, 활이 브릿지와 평행하지는 않은지, 이런 너무 브릿지에 가까이 있는 거 아닌지, 그리고 보호 분배가 무너졌는지, 예를 들어 아니죠? 그렇다고 과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반반, 이런 분배, 이런 게 진짜 서로 얽혀 있는 문제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결과는 하나인데 원인은 여러 군데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 끝으로 갈수록 소리가 얇아지고 떨리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럴 때 네, 손가락 여기는 손가락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손가락이 문제인가? 힘이 약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손가락 문제가 아니라 팔 전체가 활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팔꿈치가 중간에서 멈추고 어깨가 굳고 손목도 열리지가 않으니까 활 끝에서 버티는 구조가 없어지는 거죠. 보세요. 여기 팔꿈치가 이렇게 되고 손목이 열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열려야 활이 반듯하죠. 활이 반듯하다는 거는 이 지판과 브릿지 사이를 이 평행으로 긋느냐 안 긋느냐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꿈치가 어디에 고정이 돼버렸다. 그러면 팔꿈치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활 끝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팔꿈치가 그냥 여기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활은 어디로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삐뚤어졌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팔꿈치는 앞으로. 그렇게 갔을 때 이 활 끝이 정확하게 접점, 우리가 황금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힘있게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은 마지막에 혼자 살리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거는 진짜 이 손이 못할 짓이죠. 이 혼자 작동시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위쪽만 손으로 붙들고 안정이 되지가 않죠. 활끝도 이제 끝에서 무너지는 건 활끝에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그 구조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랑 바이올린 배울래? 뿅! 줄 바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학생들이 줄 바꿈을 손목의 기술이라고만 배워요. 왜냐면 선생님이 줄 바꿀 때 손목 유연하게 하거든요. 손목 유연하게,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손목 혼자 줄을 넘는 게 아니죠. 팔꿈치의 높이나 전환되는 그 회전, 팔의 각도, 변화가 같이 맞아야 줄 바꿈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손목만 흔들어서는 줄을 바꾸면 처음엔 되는 것 같아도 소리가 지저분해지거나 활이 덜컹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문을 열 때 손잡이만 돌리면 안 되잖아요. 손잡이 돌릴 때 몸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손목만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근데 손목은 이렇게 내려가고 어깨는 이 정도 되고 이게 같이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또 큰 문을 열 때, 가벼운 문을 열 때 몸이 같이 가냐 안 가냐 이것도 달라요. 줄바꿈 같은 것도 활의 움직임도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활의 압력도 좀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말랐나 봐요. 보실 때 그냥 하나도 마르진 않는데 어쨌든 막 아우 그 팔뚝에서 어떻게 그 힘이 나오냐. 이게 세게 누르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압력, 저항감 이런 걸 얼마나 느끼느냐 거기에서 오는 거지 누르는 그 힘의 무게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의 무게, 팔의 전달, 속도, 접촉점이 같이 맞아야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활의 무게예요. 이건 정말 활만의 무게예요. 근데 여기에 팔에 힘을 얼만큼 전달했냐? 그리고 얼만큼 빠르게 긋냐? 또는 압축해서 느리게 긋냐? 그리고 어느 접점을 긋느냐? 브릿지 쪽으로 또 반대로 이 지판 쪽으로 같은 세기, 같은 압력, 같은 스피드라도 긋는 위치에 따라서도 또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같은 힘이라도 활을 빨리 쓰면 느낌이 달라지고 브릿지 가까이 가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압력만 따로 떼서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불 닦을 때 세게 문지른다고 잘 닦이는 게 아니잖아요. 각도, 속도, 이동 방향이 같이 맞춰져야 제대로 닦이는 거예요. 팔도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활을 통해서 이 스트링 위에 어디를 얼만큼 어떻게 늘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활을 어디서 얼마나 쓰는가는 그냥 길이를 계산한다 이런 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내가 얼만큼 분배했느냐에 따라서 그 구간, 그 연결되는 소리가 프레이즈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달라지고 활의 속도가 달라지므로 다음 동작과 연결까지 포함한 모든 설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이제 중간에서만 써요.
제일 안전하고 편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소리도 늘 비슷하고 활 전체를 쓰는 감각이 잘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학생은 무조건 활을 크게 쓰려고 해요. 그럼 소리가 커질 것 같으니까. 하지만 통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묘미는 뭐예요? 동상들도 진짜 예술적인 동상들의 특징 보면 어떤 근육의 하나하나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곡선이 살아야 예술품이 되는 건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은 시종일관 크고 우렁찬 소리만 낸다. 이거는 또 음악의 묘미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가 아니라 왜 거기서 그만큼 써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이게 우리 안에서 활 테크닉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내가 뇌 안에 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테크닉에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손가락이 이 활을 통해 이 스트링 위에 어디를 얼만큼 닿게 하느냐. 이게 일단은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와서 소리가 생긴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여기에 이런 소리를 내게 할지 이런 소리를 내게 할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오냐? 이 선을 어디를 어떻게 그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그림이 없으면 그걸 긋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손목을 풀어주고 어떤 각도로 내가 팔꿈치를 하고 이게 반대로 계산이 역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손가락은 활과 만나는 가장 섬세한 접점이 되는 거고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손목은 완충과 연결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팔꿈치는 높이와 방향을 조절하고 상완은 큰 이동의 프레임이 되는 거죠. 어깨는 전체를 무리 없이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간과하게 또는 과하게 일하면 소리가 불완전해집니다. 반대로 역할이 나눠 있으면 활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리를 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냈는지 기억하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게 로직이니까. 하나의 이론과 틀이 내 안에 생기니까. 예쁜 손 모양이 아니라 일이 잘 분배된 구조에서 나옵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오른손 시리즈 가장 기초 개념에서는 여러분의 활 잡기만 따로 떼보지 않고 따로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아니라 왜 그 손 모양이 필요한지, 팔은 어떤 태도를 그럴 때 가져야 하는지, 압력은 어떻게 전달되는지, 줄바꿈은 왜 손목 하나로 해결되면 안 되는지, 활을 어디에 얼마나 나눠 써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같이 보려고 해요. 그렇게 봐야 실제 연주에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이 바로 다음 연습 때부터 인지해야 되는 건 뭐죠? 내가 지금 활을 손으로만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오른팔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활 테크닉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속도를 붙게 해줄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